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이제 오늘도 뉴스랑 관련된 통계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미국 CPI 어저께 밤에 우리 밤 9시인가 9시 10시인가 그 사이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그 미국 물가 상승에 대한 그래갖고 미국 긴축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미국 주가도 오르고 우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네. 그래갖고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거 기저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 베이스 이펙트.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50점 그러니까 80점 맞다가 갑자기 5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직전 50점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데 평상시 보던 80점, 90점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분모가 50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직전에 분모가 작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작았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낮아도 많이 오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기저효과 그러거든요.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분모를 베이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이 코로나 직후여서 최악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워낙 낮을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금만 올라도 엄청 오른 거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별거 걱정 아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다 아파트 계속 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단순하게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기저효과 때문이라면 다음번에는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작년 6월 달에 그 분모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 6월 달에, 요번 6월 달에 높아져도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수치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한 3% 정도로 줄어들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미국 CPI 5% 급등, 기저효과 때문만이 아닌 추세적인 이유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지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금리랑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 물가 금리가 막 급등을 하면, 지금 여기서 물가랑 금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랑 추세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먼저 제가 미국 320년 차트를 갖고 나왔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모든 차트의 기본 베이스는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가 영국부터 시작해갖고 주가지수가 그 급등락을 하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베이스는 다우지수. 여기서는 봉차트입니다. 마우스로 따라가 보시면 1720년에 사우스시 버블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있었던 때가 남해 포말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독립전쟁 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 남북전쟁 할 때. 이게 위에 대통령 있네요. 링컨, 여기는 워싱턴. 그다음에 여기는 영국 조지 루이스 영국 왕이니까 이 당시는 이제 그 영국 시대니까. 그 다음에 식민지를 거쳐서 독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긴 대공황 때 직후에는 우리 루즈벨트.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1000에서 만까지 갈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제 국면마다 넣었어요. 일단 다우지수의 그 봉차트를 기본으로 놓고, 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 초록색이 뭐냐면 1700년부터 320년 동안의 물가지수예요. 훨씬 더 있어요. 저 1200년부터 있어요, 물가지수가. 이런 데이터는 진짜 한국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1200년이면 우리나라 언제냐? 이게 한 고려시대 됐나? 삼국시대인가? 어쨌든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의 그 물가지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을 갖고 있어요. 1000년 이상을. 일단은 300년으로 잘랐어요. 너무 기니까. 이 물가지수예요. 이런 데이터는 진짜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그 다음 얘기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마지막은 안드로메다. 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할 때 물가가 폭등했다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갖고 독립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 막 하다가 또 그 남북전쟁 할 때 또 폭등을 하네. 그러다 또 잔잔해졌다가 또 1차 대전 할 때 또 폭등하네.
그러다가 로링 20 그래갖고 1920년대 주가 폭등하거나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물가가 안정됐네. 그러다가 대공황 국면에서 서서히 올라. 그러다가 이제 급등락은 안 하고 서서히 차근차근. 그러다가 이 급등기 있죠, 이 급등기 때는 미국이 16년 동안 1000포인트를 못 넘을 때예요. 66년부터 82년까지 16년 동안 1000. 그러니까 물가로 나누면 다우지수가 이렇게 빠져요. 분모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러다가 그래갖고 다우지수를 나눠도 그렇게 크게 등락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닷컴 버블과 우리 서프라임 오기 직전에 고점 2007년 10월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닷컴 버블과 2007년 10월달 서프라임 나기 직전에 고점 그때 주가가 높죠. 그런데 그때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면 고점이 낮아요. 이게 요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2008년 9월 감정원 서울아파트 지수를 못 넘었고 이제 막 거의 근접했다. 버블 수준에 근접했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물가로 나눈 거. 항상 전고점을 넘었어도 물가로 나누면 못 넘은 경우가 많아요. 그 한 사례가 이거예요. 이거는 1890년부터 케이스 실러 분홍색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 저는 내셔널 그러니까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아니고 왜냐면 거기는 농어촌까지 다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도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 할 때 보통 나홀 아파트 뭐 30대 된 거 뭐 빌라 같이 생긴 아파트 그런 거 우리가 취급 안 하잖아요. 안 쳐주잖아. 그야말로 300세대, 500세대, 3000세대 이런 아파트를 쳐주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단지 시가총액 그런 걸 하니까는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거랑 비교를 하려면 미국의 농어촌까지 포함된 거 말고 미국 대도시 그것도 20개 도시보다 10개 도시가 더 근접해요. 걔네가 요동을 치거든. 예를 들면 지금 2007년도 고점을 미국 서브프라임 때 고점을 지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텐시티예요. 10개 도시, 10대 도시예요. 10대 도시. 근데 얘는 못 넘었어. 근데 내셔널 있죠? 농어촌까지 다 포함한 거. 걔는 지금 딱 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다음 차트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요 바닥 때문에. 그냥 내셔널 하면요. 여기다 둥근 바닥에 둥근 바닥. 근데 텐시티나 20시티는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더 빠져. 한 번 더 빠져. 더블 버텀이 나온다고요. 이중 바닥.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가. 자, 이제 요 차트 아시겠죠? 이거는 미국 300년 동안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원래 여기 유가 그다음에 금값, 석유값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아파트 얘기만 하려고 지금 아파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기 케이스 실러 지수. 자, 지금 우리가 2003년 이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MB 스타 100 지수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그러니까 엄청 센 놈들이야. 똘똘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요동을 많이 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2008년 9월 달이 고점이 아니고 여기는 2006년 11월이 고점이에요. 왜? 얘는 버블 세븐이 위주거든. 100개니까. 노도강 몇 개 없어요. 100개 안에는. 이제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초록색 있죠. 여기 보니까 초록색이 물가예요. 우리나라 물가.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연한 주황색 있죠. 이거는 미국 물가 지수예요. CPI.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한 케이스 실러 텐시티예요. 그냥 내셔널이면요. 이 바닥이 그냥 둥그래 이렇게 이런 둥근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은 바닥인데 여기서부터까지가 밋밋해. 근데 20시티나 10시티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요. 이때 우리가 반등을 했거든. 보세요.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2008년 9월이 고점이면 여기가 9월이 고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서프라임 먼저 맞았다고. 근데 우리는 1년 반 전에 먼저 고점이 왔어요. 왜? 케이스 실러가 먼저 꺾였거든. 케이스 실러는 2006년 초반에 고점을 찍었어요. 2008년에 서프라임 때문에 우리나라 빠졌다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빠지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마지막 바닥 국면에서 서프라임이 터진 거예요. 이때 서프라임이니까 이때는 서프라임이 전혀 없었어. 그냥 고점에서 놀고 있었어 그냥. 자, 근데 그다음에 여기 기준금리 분홍색과 파란색은 기준금리예요. 그다음에 요 까만색은 전년 동월비 물가. 그다음에 연한 분홍색도 전년 동월비 물가지수 변동률이에요. 좀 복잡하죠 이거. 눈에 안 보이죠? 너무 헷갈리잖아. 이거는 제가 보려고 만든 거라서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들 이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를 엘리어 TV 와서 딱 봤는데 눈만 베리고 가. 헷갈렸고 이거 보고 뭐 어쩌라고. 짜증나잖아. 이걸 이렇게 보면. 아참 말하기 전에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제 글만 올리고 영상만 찍어서 올리면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근데 노출이 안 돼, 노출이. 왜냐면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돼 갖고 4월 26일 날 첫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노출도 안 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보지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좋아요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좋아요가 갑자기 확 몰리거나, 그 다음에 댓글이 왕창 쌓이면, 그러니까 댓글에 뭐 주구장창 이렇게 뭐 감정평 이런 거 안 하셔도 그냥 한두 단어 있죠. 멋져, 웃겨, 홍남기 웃기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무거나라도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댓글이 이렇게 달리면 이게 이제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노출이 돼. 그러니까 안 본 사람도 볼 수 있게 노출이 된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다 봐요. 안 빼놓고 다 봐요. 뭐 저 험담하는 것도 다 그냥 웃고 봐요.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이제 금치거나 URL 광고성 이런 거는 자동으로 필터링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줄 아시고, 그 대신 제가 오늘부터 댓글 쓰시는 분에다가 읽었다는 표시로 그거 뭐 엄지척이랑 그 하트 있죠? 그거 제가 눌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딱 봤을 때 40대 여성분 것만 제가 클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척과 하트. 저는 40대 아주머니들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 팬이라서 제 구독자의 연령대와 그 다음에 성별과 그 다음에 거주지가 다 나오거든요. 보니까 40대가 97%야. 97% 여성 40대. 이 제가 또 이렇게 풍기는 게 병강세, 이거 이제 마당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재 개그, 뭐 부장 개그, 뭐 삼촌 개그 이런 것처럼. 근데 그 20대 여성은 2명인가 밖에 없어요. 20대 여성은. 이 전략을 바꿔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 잠깐 뭐 방송하다가 좀 잠깐 샜는데 그 좋아요와 그 댓글을 다 보니까 안 본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봐요. 그 대신 제가 답글을 안 해. 왜냐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댓글 달면요, 계속해서 그 댓글 다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부탁을 저한테 해준 것이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반영해갖고 방송을 한 경우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직도 초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과 좋아요 좀 꼭 해주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냥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노출이 안 된대, 노출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음 차트 보고 제가 얼마나 친절하면 엘린 너무 친절해요. 친절짱 뭐 이런 거라도 달아주라니까. 자 보세요. 차트 넘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분해를 했어요. 지금 이 차트에는요, 차트가 세 장이 겹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로판 테이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세 개를 겹쳐 놓은 거야. 그거는 제 엑셀 기법이에요. 이거는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엑셀 도사잖아요. 자, 요 차트를 이제 요게 한 장의 차트예요. 요게 한 장의 차트가, 왜냐면 우리가 Y축은 좌축, 우축 두 개밖에 안 나타낸다고. 근데 그래프가 6개를 그리려면 6개의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 축씩 3장이 필요해. 그 얘기예요, 이거. 자, 여기서 까만 거는 한국은행 BOK 기준금리예요. 이거 2003년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 0.5%죠. 그 다음에 분홍색은 FRB 기준금리예요. 그래갖고 쭉 갔다가 올랐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제로금리 0.25% 내려왔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케이스 실러 10시티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N은 여기서는 노미널이에요. 물가지수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었지. 근데 물가지수 반영하면요, 얘를 못 넘었어요. 우리 감정원 지수랑 똑같아. 노미널은 넘었는데 리얼은 못 넘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전고점에 근접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서 올렸잖아요. 다 넘은 줄 아는데 못 넘었다는 얘기는 물가지수야. 제가 책에도 작년 말에 썼던 거예요. 홍남기 웃기냐? 그거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 홍남기 웃기냐? 근데 어떤 분은 홍남기 웃기냐 그걸 갖다가 박홍기 웃기냐 이렇게 써놨어. 박홍기님 우리의 원조 폭락론자의 원조인데, 대부는 라이트하우스지만 원조는 박홍기님인데, 홍남기랑 박홍기랑 좀 헷갈린 것 같아 사람들이. 천기 들어 백기 내려, 홍백기 뭐 홍남기 박홍기 정수기. 예. 오늘 정수기 아주머니 온다 그래갖고 지금 와이프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 잘하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일단 차트 하나 보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본 다음에 아까 그 복잡한 걸 같이 보자고요. 지금은 각각 따로따로 띄어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록색은 코리아 CPI예요. 코리아 CPI. 그 다음에 연한 주황색 있죠? 요거는 USA CPI예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전년 동월비 그 CPI 변동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분홍색은 미국의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주황색의 전년 동월비가 요 분홍색이고 초록색의 전년 동월비가 요 까만색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란 막대기, 초록색 막대기는 전 월비, 1년 전이 아니라 직전 월비.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요 분홍색 보세요. 5%라고 발표했지만 알고 보면 4.99%예요. 왜냐면 저는 엑셀로 계산하니까 작년이 4.99%인데 걔네들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하니까 반올림만 4.9에서 9를 반올림 하니까 4.9가 아니라 5.0이 되잖아요. 반올림을 하니까. 그러니까 5.0%라고 한 거예요. 근데 4.99예요. 엑셀로 계산하면 그래요. 저는 로우 데이터를 넣고 하니까 300년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니까 진짜. 친절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지금 5월달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음 달 걸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추세. 그러니까 추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여기 약간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할 때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같은 기울기로 올랐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하죠. 근데 미국은 급하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로 3개월 동안 4개월째도 간다는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5%가 넘어. 근데 얘가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왔죠. 13년 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 당시에 최고점이 5.9%예요. 그러니까 5%니까 13년 전에 최고점을 못 넘었지. 이해가시죠? 우리도 지난달에는 5년 만에 최고치인가 그랬는데 이번 달 초에 발표할 때는 이게 살짝 올랐잖아요. 2.63% 올랐다고. 오르니까 얘 넘었죠. 2.4%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 직전 고점이 얘가 아니라 이제 직전 고점이 얘잖아, 얘.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년 동월비가.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뉴스에서 전년 동월비가 높은 거는 기저효과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파월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들도 막 그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대.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그럼 작년 5월달 보자고요. 작년 5월달 여기에요. 4월달, 5월달. 그럼 6월달 여기야. 7월달 여기고 8월달 여기야. 근데 문제는 이 기울기 보세요. 이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랑 다르잖아요. 이런 기울기면서 기저효과라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 기울기는 단순하게 이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라 추세가 바뀐 거니까 추세가.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최근에 완만해지긴 했지만 요 기울기에 비해서 요 기울기가 좀 세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처음 그래프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요. 분홍 요거 케이스 실러 지수, 그다음에 금리 기준금리 2개, 그다음에 여기서 물가지수 2개, 그다음에 전년 동월비 2개. 이거를 다 합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서울 아파트 지수고 그 위에다가 셀로판지 하나 놓은 게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은 게 요거, 그걸 합친 게 이거예요. 3개 다. 이거는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저희만의 기법이에요. 이건 진짜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 엑셀로 이게 돼? 이런 분석 많다니까. 예를 들면 재밌는 거 가르쳐드릴까요? 보세요. 엑셀 강의 30초 강의.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양봉이잖아요. 이게 연초고 이게 연말이고 이게 저점이고,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연말이 올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일단 요 하얀 게 원래 없어요. 그래서 노란 막대기가 쫙쫙쫙쫙 있어.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요 파란 막대기가 쫙쫙쫙쫙 있어. 근데 파란 막대기와 노란 막대기의 저점을 막은 거를 또 여기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얘가 싹 가려지죠. 원래 요 밑에 노란 게 있었어. 요 밑에 노란 게 있었어. 근데 하얀 거를 딱 덮으니까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얘가 또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 한번 할게 내가. 누가 와서 봤더니 그러더라고. 이거를 엑셀로 차트 만드는 법을 이런 걸 어디서도 볼 수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어디 무슨 사이트인가 거기다 올리면 이게 누가 구독하면 이게 돈이 들어온대. 부동산 있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래요. 엑셀 하래 나한테. 어쨌든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요거만 봅시다. 요거 여기서 지금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지금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걱정 마라. 갖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전년 동월비 기저효과 때문이라면 막 두어 달 이러다 말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유가도 $80, $90, $100 가버리면 이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버틴 적이 역사가 없어요. 여기 제일 최초 요거 요 차트 보면요,
요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요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버틴 적이 없다고 우리 여기 미국 300년 역사에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거 좀 확대를 할게요. 이게 빨간 거랑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빨간 게 겹쳐서인데 요 초록색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요게 과거에 몇십 년 동안의 기울기랑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거가 좀 달랐죠. 이거 이때가 뭐였냐면요, 서프라임 있어. 이 서프라임 맞을 때라니까. 이게 서프라임. 이거 여기 케이스 실러지도 보자. 여기 밑에 좀 확 이렇게 여기 요 고점이 요 갑자기 물가 팍 오르잖아요. 이때라니까. 이때 특히 미국 물가 지수에는요 30%가 그 주택 가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매매가랑 렌트 값이 30%인가 33%인가를 차지해요. 우리는 그게 적은데.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또 그 주택 가격이 뭐 시골 아파트든 뭐든 뭐 주택이 올랐든 뭐랬든 어쨌든 물가는 또 반영을 한다고. 다음 달도 또 반영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기저효과 때문만은 아니었나 본데요? 이렇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복잡한 거 말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라놓고 또 이렇게 잘라놓고 요걸 봤을 때 요걸 보란 얘기. 요거 올해 5월 달에 오른 게 기저효과 때문에 한 거는 맞는데, 기저효과 플러스 만약에 이렇게 6, 7, 8 이렇게 갔는데도 기저효과는 이때는 기저효과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기저효과 맞지. 이거 푹 떨어져서 푹 주저앉았잖아. 얘가 80점 맞다가 50점으로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70점만 맞아도 엄청 잘한 거야. 얘는 평상시보다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저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오르면 얘거든요. 얘는 5%가 넘는다고 이제는 이게. 근데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최근에 오르는 게 계속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물가지수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보기 힘든 엘리엇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뭐 자료가 길고 많다고 뭐 가방끈 길고 참고서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다 맞는다고 그 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랑 반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자료를 보고도. 근데 여러분들 그 오늘 본 자료 이건 진짜 보기 힘든 자료니까 그래도 제 수고에 그 좀 보다 그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왜냐면 알고리즘이 있더라고. 그냥 띄엄띄엄 보는 것보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알람 떴을 때 한꺼번에 본대요. 알람 안 해놓으면 한 두어 시간 있다고 되고 아침에 올린 걸 저녁 때 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띄엄띄엄 보면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안 된대. 근데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다 구독해놨고 한꺼번에 막 특히 그 라이브 방송하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적합한지 않고 어쨌든 제 방송 알람 꼭 해주시고 봤을 때 보자마자 알람과 댓글을 탁 달아주시면 제가 탁 노출이 된대요. 안 본 사람도. 그러면 구독자가 늘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욕한 거 아닌데 그거. 전 객관적으로 한 건데 그 문재인 욕해서 탈퇴합니다 그렇게 몇 명 글 써놓고 진짜 한 7, 8명이 줄더라니까. 내가 웃기려고 재미를 하려고 문재인 1등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갖고 제가 대선 당선됐을 때 1번으로 당선됐잖아요. 그걸 해경해가지고 1등에서 좋냐? 홍남기 웃기냐? 근데 그 버전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 오해해가지고 보수 꼴통이지 너 문재인 욕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갖고 제가 얼른 제목과 바탕화면을 바꿨어요. 눈치채셨죠? 아,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뭐랄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제 자료를 보고 저는 제 주장을 한 거니까 그럼 몇 달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얘기죠.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또 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